안녕하세요. 청담탑 정형외과 김재중. 전준영 원장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눈도 오고 발목을 접지르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병원을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 염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발목을 삐게 되면은 꼭 병원에 가야 될까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서 발목 다쳤으니까 그냥 일단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발목이 삐게 된다고 하면 인대가 손상될 수도 있고 뼈도 골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이제 골절 유무, 인대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인대가 손상이 됐다. 그 다음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인대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좀 바뀝니다. 만약 경미한 손상일 경우에는 부목 고정을 한 1, 2주 정도 하면 증상이 금방 호전되겠지만, 파열 정도가 좀 심한 경우에는 부목 고정도 2주에서 3주 해야 되고, 인대 파열 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목을 접지르면 보호대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고정하면서 이제 인대가 잘 붙도록 구조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고, 이제 너무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그런 추가적인 치료에는 인대 강화 주사라든지 충격파 치료, 그리고 재활 운동 같은 이런 운동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좀 효과적입니다. 그 환자분들 중에 이제 다른 병원에 들렸다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발목 인대가 끊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발목 인대 수술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한테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인대가 파열됐을 경우에 꼭 발목 인대 수술을 해야 될까요? 네. 보통 이제 인대 파열 정도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할지 본전적 치료를 할지 결정이 되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급성기 파열일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성 파열이고 불안정성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파열이라고 해도 보전적 치료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치료를 해볼 때도 젊은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보호대만 잘해도 많이 좋아지잖아요.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발목 인대에 대한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저희 생각에는 보전적 치료만 해도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로 고정하는 건데, 환자분들이 고정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불안정성이 따라서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기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고정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체외 충격파라든지 인대 강화 주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당장에 이제 비용적인 것 때문에 이제 체외 충격파든 이제 다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짧은 기간 안에 이제 효율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병원 내원 기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환자분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발목 근력 강화 운동이잖아요. 네. 이 발목은 꼭 재활 운동을 잘 해야 다시 튼튼한 발목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 이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면은 계속 접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발목에 도움이 되시는 스트레칭을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후경골근이라고 부르는 발목을 안쪽으로 이제 짧게 만드는 종아리 내측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너무 짧아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발목 염좌 삐끗할 때 조금 더 부상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처음에 자세는 지금같이 허리를 곧곧이 펴고 양쪽 다리를 펴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자세를 앉는 게 불편하시면은 너무 높지 않은 선에서 수건 같은 걸 겹쳐서 엉덩이 위에서 앉아주시면은 조금 더 자세를 취하시기가 편해지십니다. 자, 처음에는 지금같이 다리를 펴주신 상태에서 아프신 쪽 반대쪽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서 해당 다리 무릎 아래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종아리 근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근육에 좀 더 집중적으로 자극이 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목은 중립 상태 똑바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집에서 쓰시는 세수수건을 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발목을 돌리신 다음에 양손으로 수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수건의 위치는 너무 종아리 뒤꿈치 쪽이 아닌 약간 발가락과 그 다음에 발바닥 사이 대주시면 되고요.
방향은 그대로 몸 쪽으로 당기시는 게 아니고 약간 엄지발가락이 바깥쪽, 그래서 오른쪽 다리면 내 엄지발가락이 약간 오른쪽 어깨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살짝 바깥쪽으로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발목 당겨 보실까요? 네, 그리고 천천히 놔주세요. 만약에 발목을 당기셨을 때 무릎이 너무 많이 들린다 하면은 종아리 근육이 그만큼 짧은 거기 때문에 무릎이 들리기 직전까지만 당겨주시면 되시고요. 한 번 당기실 때는 10초, 그리고 5세트 진행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야외 활동이 있거나 좀 저녁에 종아리가 많이 붓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자주 해주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아침, 점심 2번에 걸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발목 주변 근육의 강화에 도움이 되시는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발목이 삐끗하시게 되면은 바깥쪽이 늘어나면서 발목을 곁질리시기 때문에 발목의 바깥쪽에 있는 외측 근육을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같이 의자에서 앉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설명상 미리 발끝에 고무줄을 이제 묶어놨는데, 집에서도 이런 고무줄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 없으시면 간단한 마트 같은 데에서 적당한 강도 내에서 이제 고무줄을 사셔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처음 자세는 지금같이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주시고요. 발의 위치는 무릎 바로 아래쪽이 아니고 무릎보다 살짝 발이 이쪽 앞쪽으로 나오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끝에 고무줄을 서로 묶어주신 다음에 넓이는 어깨 넓이에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발을 서로 바깥쪽으로 밀어 보실게요. 네,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 모아 주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동작을 하셨을 때 발목의 근육이 약할 경우에는 하시면서 무릎을 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벌리실 경우에는 차라리 무릎을 고정하실 수 있게끔 양손으로 잡아주신다거나, 그리고 발목 자체가 바깥쪽으로 가는 게 힘드실 경우에는 여기에서 발 앞쪽을 살짝 바닥에서 들어주시고 똑같이 벌려주시면 동작이 잘 나오게 됩니다. 한 동작당 10초씩 그리고 5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내가 좀 무리하게 바깥에서 외부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운동 전, 아니면은 저녁에 발목이 좀 많이 붓거나 통증이 심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해주시면 되고, 아침, 저녁 나눠서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